이슈부터 보는데 트럼프 대통령 관세 얘기가 밑에 있죠. 자, 요거는 나중에 이때 가서 앞서 그 쇼츠를 통해서 자세히 내용은 좀 들어보셨고요. 시장 영향은 잠시 후에 박근호 의원과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천수당 얘기를 좀 먼저 해야죠. 뭐 기가 막혔습니다. 이제 뭐 그런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이드카는 위 아래로 이제 잡히는 거고, 그 서킷 브레이커는 이제 아래만 잡히거든요. 네. 근데 어제 6% 이상 움직였기 때문에 일단 사이드카가 좀 발동이 됐는데, 어제 가장 좀 약간 이거를 첫 번째 이슈를 다룰 거긴 한데, 기관 투자자가 어제 굉장히 많이 매수를 2조 6천억 했습니다만은 샀어요. 그 중에서 금융 투자만 2조 원이 넘었거든요. 금융 투자는 ETF 얘기일 테고. 그렇죠. ETF 이제 자산운용사 위탁 계좌로 어제 그 금융투자교육위원회 이제 서버까지 다운이 될 정도로 네. ETF 이제 레버리지 ETF 살려면 교육을 1시간 정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단하긴 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좀 약간 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건 사실이긴 하니까 이걸 좀 첫 번째 이슈로 한번 좀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로봇 테마 올라탔죠? 엇갈린 시선. 예. 시선이 뭐 엇갈리죠. 뭐. 네, 이거를 일단 좋게 보는 쪽도 있고, 반대로 이제 뭐 여우의 한 신포도처럼 이제 생각을 네. 하는 쪽도 있죠. 이제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저거 뭐 2차 전지 실적도 이제 아직 좀 안 올라오고 있는데 주가만 올라서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하냐 하면서 한마디로 이제 이소부화에 나오는 이제 신포도 취급을 하는 거고, 이게 이제 보통 대부분의 2차 전지들이 로봇용 2차 전지 양산을 빨라야 28년도 정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28년도, 30년도 사이에서 이제 양산인데, 28년이 되더라도 2차 전지 전체 시장 규모 대비해서는 0.5% 내외 그렇죠.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일단 분석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죠. 사실 뭐 2차 전지 갖고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 이제 많이 올라와서 이제 안도도 할 수 있고, 또 저점에서 매수를 하셔서 수익도 많이 나신 분들도 계신데, 지금은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숫자로 어떤 종목을 분석을 하면은 이게 수익이 안 나는 시장입니다. 숫자가 거의 이제 적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좀 뭐 반반의 시선으로 시장이 좀 보고 있는 건 좀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텔레그램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까지 나오대요. 지금 코스닥은 퍼 8배, 9배, 그러니까 퍼가 보통 우리가 10배 정도를 우리 국장 네. 퍼를 어떻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낮은 거, 그러니까 저평가된 가치주를 볼 때가 아니라 퍼가 100배나 200배짜리를 볼 시장이다라는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딱 위원님 말씀이 그 말씀이네. 그러니까 퍼는 일단 뭐 저평가 주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 뭐 중요한 지표이긴 하지만, 시장에서 그 주식이 얼마나 인기가 많은 인기 투표의 맞아요. 척도라고 보셔도 그렇게 되거든요. 봐야 될 것 같아요. 퍼가 높으면 인기가 많다. 네,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그쵸. 로봇, 뭐 2차 전지, 뭐 숫자가로 살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냥 다 기대감이죠. 사실 현대차도 숫자는 자동차 쪽에서만 나오는 거고 로봇은 아직은 숫자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현대차 주가 뭐 30만 원에서 50만 원 올라가는 거, 60만 원까지 2배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 예, 지금 시장,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풍부한 유동성 때문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시장의 일단 뭐라 할까, 시장의 질이라고 그래야 돼. 아니, 뭐라 해야 됩니까? 시장의 있던 분위기, 시장의 결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는 그런 유동성의 힘이 백그라운드에 이렇게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나요? 뭐 유동성을 바탕으로 주식은 올라가는 거긴 하지만, 저는 이 코스닥 시장을 거래소 시장에서 수익을 못 냈던 분들이 이 코스닥 시장, 이제 코스닥에서라도 이제 정부에서 뭐 3,000피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진짜 3,000피를 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해서 그렇죠. 코스피 150 레버리지가 예. 어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코스닥 150 레버리지보다 높게 올라간 게 아마 레인보우 로보틱스 외에는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22%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수로 일단 뭐 한 최소 2,000은 가겠다, 이런 어떤 그 부분들이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5천 갈 거라고 전혀 생각하고 있다 5천이 1년도 안 돼서 확 가버리니 네. 이거 진짜 3천도 금방 갈 수 아마 3천도 올해 2천을 넘어서고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으실까 진짜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네, 뭐 이거 얘기를 또 하자 보면 또 한이 없고요. 자, 바로 넘어가 보죠 또. 이 엔비디아 양 HBM4 양산 검증 목전.
네. 근데 어제 하이닉스는 좀 떨어졌고 많이 삼성전자는 갭으로 떴다가 이제 거의 보합권 수준에서 마감을 했는데 양상 검증 사실 이게 작년 9월 달서부터 HBM4가 엔비디아에 들어가긴 했어요. 물론 뭐 샘플이라고 하지만 샘플 치고는 양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제 웨이퍼 월 2만 장 수준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이제 월 13만 장을 목표로 삼고 있거든요. 엔비디아 쪽에 네. 넣는 것을. 근데 이 퀄 테스트도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HBM4 칩 하나만 이걸 테스트를 하는 게 있고 이제 시스템인 패키징이라고 해서 엔비디아 GPU랑 이제 이 호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걸 테스트를 하는 거고 있고 이 테스트 구간에서 가장 맨 마지막 테스트를 지금 삼성전자가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한 1008시간인가 정도를 테스트를 한다라고 하는데 극한 테스트,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데 4주 정도 이제 풀로 돌려갖고 이거를 이제 버티는지 못 버티는지 지금 그렇죠. 그 테스트 중이라고 하는데 이제 시장 이제 그 트렌드 포스에서 공식적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퀄 테스트 통과를 했다라고 나온 쪽도 있고 이제 막바지다라고 나온 쪽도 있긴 합니다만 지난 시간에 짚어드렸듯이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TSMC에서 만들기 때문에 호환성 문제를 이제 완벽하게 해결을 한 듯한 느낌이고 그렇죠. 그 문제는 없죠 거기는. 이제 네. 삼성전자는 지금 6세대 D램이죠. 그 1C 10나노 해당하는 그 부분을 전부 다 100% HBM4 쪽으로 돌린다라고 합니다. 네. 하이닉스는 원 B고 네. 삼성은 원 C예요. 네. 원 C로 하는 데는 삼성이 처음이고. 그 원 B하고 원 C의 차이는 효율성입니까? 속도 발열이죠. 속도 발열. 네. 그러니까 원 C가 그 속도와 그러니까 속도는 뭐 될 테고 발열 문제잖아요. 네. 결국 발열을 잡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HBM4가 하이닉스 대비해서 고객사들이 요구하는 속도를 훨씬 더 초과하는 속도를 일단은 구현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 지난번 엔비디아가 사양을 좀 높였다, 루빈 그 사양을 높였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삼성은 또 이렇게 충족을 시킨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뭐 지금 그렇다 해서 HBM의 이 주도권이 하이닉스에서 삼성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긴 하지 이런 건가요? 제가 엔비디아라면 같은 가격이면은 하이닉스 쪽을 좀 더 선호할 것 같습니다. TSMC 쪽을 이제 베이스 다이를 쓰기 때문에 호환성 문제도 완벽하게 잡은 것 같고 같은 가격이라면. 네. 그렇죠. 사실 그 삼성을 이렇게 좀 하는 것도 결국은 이제 단가 맞습니다. 그거 네. 뭐 전략인 거잖아요. 어쨌든 삼성이 뭐 지금 안 들어갈 수는 없을 거고요. 워낙에 좀 물량이 딸리니까. 예, 어쨌든 삼성이 정말 HBM4에서만큼은 3E까지의 그 치욕적인 어떤 그런 대접 이거에서 좀 벗어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 해야죠. 상호관세 25%로 다시 올린다. 그래서 아까 프리마켓 보니까 현대차가 거래도 제일 많고 네. 거의 한 5% 가까이 일단은 하락하는 모습으로 나오더라고요. 이 타격이 뭐 제일 큰 게 현대자동차죠, 뭐. 늦어진 거지 안 된 건 아니니까 늦어진 거지 안 된 건 아니니까 다시 15%로 환원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이게 한미 관세 협상이라는 게 관세 25%를 매긴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래서 15%로 내린다라는 거에 이거에 사실 더 큰 거는 결국은 이제 3,500달러 미국의 투자 그거를 끄집어 내기 위해서 관세를 때렸던 거잖아요. 그 관세 때리면 우리 그 투자 안 한다고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시작인 거죠. 근데 그렇게 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이제 지금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바로 미국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러트닝이랑 만나서 얘기를 하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역시 또 그래서 저는 타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미국 국채 판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니, 트럼프가 가장 무서워하는 거니까. 예, 네. 유럽에서 한번 봤죠. 네. 국채 판다고 얘기하는 걸 건드는 걸 테고 유럽 정도나 돼야 네. 판다고 얘기하지 효과가 있는 거. 우리는 뭐 그거보다도 뭐
투자하는 문제, 특히 좀 네. 원전이나 저 군함이나 이런 거는 우리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이제 정확한 코멘트 정부 쪽에서 아직 나오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내일이나 정도 돼서 한번 좀 자세히 한번 좀 다뤄보도록 네, 정부에서 하겠습니다. 나온 얘기는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건 없다 이거예요. 네. 항상 뭐 그렇죠. 미국은 트럼프가 먼저 던져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공식 통보하고 뭐 그러는 건데 뭐 아마 공식 통보 오겠죠. 그러니까 김정관 장관 보낸다는 얘기도 그래서 아마 하는 걸 테고. 네. 어쨌든 예. 트럼프는 책에도 나와 있지만 트럼프가 사업할 때 주요 전략이 세게 불러놓고 일단 좀 약간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고 네.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빌릴 때 1,000만 원을 빌릴 거면 1억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럼 1억은 못 빌려준다 그러면 그럼 1,000만 원이라도 빌려줘. 요 전략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붉은 사막 초읽기 들 나와요? 3월 퍼러비스? 20일 날 이제 못을 박았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뭐 이렇게 벌써 이렇게 들썩거려요? 네, 우리나라 게임주들은 이제 게임 나오기 전에 기대감을 올렸다가 게임 나오는 당일날 이제 떨어지는 게 그동안에 뭐 거의 90% 이상의 시나리오였었는데 지금 이 붉은 사막이 한 장당 8만 원 정도 되거든요. 한 장당 8만 원인데 퍼러비스 입장에서는 이거를 1년에 한 300만 원 정도는 우리가 팔겠다라고 이제 목표치를 정했어요. 그럼 8만 원에 300만 원이면 2,400억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대로만 된다라면 되는데 이게 게임이 나오기 전에 어느 정도 팔릴 수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지금 사전 예약 들어간 지는 꽤 됐습니다. 근데 플레이스테이션 쪽에서 사전 예약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다음에 스팀에서 우리가 보통 넷플릭스 볼 때 이거 다음에 봐야지 해놓고 이렇게 그 리스트에 올려놓는 거 킵해놓는 거? 그렇죠. 그 이제 스팀에서 이건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거니까 스팀에서 이 리스트에 그 넣어놓는 게 있거든요. 그게 생각보다는 아직은 올라가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트레일러 영상을 봤는데 뭐 그 정말 이게 왜 늦게 나오는지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트레일러는 정말 뭐 대단하게 뭐 퀄리티를 좀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를 해보면 될 것 같고 좀 약간 이상하다 싶은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이 펄어비스에 대한 의견 나온 증권사들이 9곳 정도가 나왔는데 6군데가 일단은 중립 의견을 좀 냈습니다. 중립? 네. 중립 이유가 뭐예요? 기대치에 좀 약간 못 못 미칠 미친다. 거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갖고 이제 선수단 얘기 가봐야죠. 네. 자,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내용이야 뭐 어제 뭐 다들 보셨겠습니다만 이제 5천선 코스피 돌파하고 나서 일단 저평가 부각도 됐고 정부에서 이제 코스닥 밸류업 이제 3천 얘기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이제 머니 무브가 포착이 됐는데 이게 가장 좀 이채로운 부분이었었는데 어제 사실 금융 투자가 거의 뭐 열일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금융 투자가 뭐 사실 이 금융 투자 쪽의 수급은 어떻게 보냐면 이제 만약에 뭐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이제 시장에서 사면 이제 그 사는 돈을 갖고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매수를 자산운용사가 하고 이런 식인데 이게 이제 어제 정확히 집계는 안 나왔습니다는 2조 원이 넘었을 것 같긴 한데 기관 전체 매수의 거의 뭐 80% 정도 되는 게 바로 그 금융투자 쪽 ETF 매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육받는 그 사이트도 다운이 될 정도로 그래서 뭐 아랫부분들은 일단은 뭐 3천 목표 기대감 3천은 뭐 거래소는 수치로 증명을 했기 때문에 5천을 간 거고 코스닥은 3천을 가려면 사실 수치로 증명을 안 하면 3천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말도 안 되는 수치고 2천선까지는 어떻게 좀 분위기로 2천 한 1,500 정도까지는 분위기로는 뭐 밀어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수치가 안 나오면 2천선도 좀 약간 힘들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갈지도 몰라요. 그렇죠. 네, 갈 수 있습니다. 안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수치가 나오면서 가면 더 높이 간다는 아까 얘기입니다. 네. 박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게 되게 공감이 와닿는 말씀이 그거예요. 코스닥은 수치로 가는 데가 아니라 네. 장밋빛 꿈으로 가는 데라는 거. 근데 사실은 코스피가 수치로 가는 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에 그 중심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코스피 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뭔가 나는 어떤 장밋빛 희망, 전망, 꿈, 뭐 드림, 뭐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코스닥 투자하시면 대신 이제 변동성이 엄청 크다라는 걸 감안하시고 하면 되는 거죠.
예, 다음 장 가보죠. 자, 코스닥이 시작한 해가 이제 96년도인데요. 96년도서부터 올해 1월 달까지 시가총액, 시장 전체 시가총액 변화를 한번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8조 6천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3년 정도 뒤에 거의 100조 원까지 갔죠. 1년에 10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근데 그 닷컴 버블이라고 했을 때 10배가 넘게 올랐고, 그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수치로 증명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모멘텀으로 올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30조 밑으로 빠졌었는데, 1999년도에 아마 여러분들 태어나서 처음 들었던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뮤추얼 펀드입니다. 네. 저 때가 이제 IMF 이후에 우리 어머니 이제 보통 아버지 분들이죠. 아버지들이 이제 은행 직장에서 엄청나게 명예퇴직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 돈을 현대증권의 이제 바이코리아라고 해서 이제 기억나요. 뮤추얼 펀드가 엄청나게 그 상품이 판매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코스닥 시장도 엄청 활성화가 된 건데, 그러나 또 유지가 되다가 여기는 이제 바이오 화장품이죠. 여기 이제 빨간색은 좀 약간 유의미하게 좀 변한 부분인데 바이오였었고, 여기는 이제 그 코로나 때였었고, 중요한 것은 처음 시작을 1000으로 했는데 원래는 100으로 시작을 했죠. 이제 중간에 10을 곱했지만 처음 시작이 1000으로 8.6조 원인데 지금 544조 원인데 지수가 1000입니다. 네. 네, 이게 뭐 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50배가 넘게 50배가 아니라 한 6배, 7배 정도가 늘었는데 아니죠. 지수가 50배, 8이 50배니까 50배가 87이 87이 56. 그러니까 대략 한 7배, 60배? 70배 정도. 70배 정도가 거죠. 시가총액이 30년 동안 올랐는데 지수가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네, 뭐 코스닥 시장이 뭐 너무 많은 종목들이 들어오기도 좀 했었고, 그만큼 좀 네, 코스닥 시장이 좀 약간 지수적으로 좀 많이 안 좋았다라는 반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그 밑에 표현 전장에 있었던 지금 시장 건전화 조치 취할 올해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게 돼서 좀 한계 기업들, 좀비 기업들 좀 솎아내고, 그렇게 해서 몸집 좀 가볍게 하고, 또 이제 좀 좋은 종목들 좀 이제 들어와서 물갈이가 되고 하면 정말 거기다 기대감 이런 정도만 해도, 그러니까 EPS가 막 코스피처럼 이렇게 올라가서가 아니라 그 정도만 해도 진짜 한 2천까지는 코스닥이 가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왜 이런 흐름이 나오냐면, 바이오도 뭐 큰 재로 나서 올랐다가 과거에는 다시 제자리 내려오고, 2차 전지도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 내려오고, 이걸 유지를 해주는 그 윗단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좀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총 1000억짜리가 1조가 됐다가 그게 다시 1000억대로 내려오면 시총이 그만큼 빠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물량으로 덩치를 유지를 했던 거였고, 시총을. 그러니까 지금 저 시총 544조도 저것도 저기서 꽤 빼야 돼요. 실제로 이제 그 좋은 종목들의 시총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예,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이제 코스닥 그냥 월봉 차트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시작 지수입니다. 30년 만에 넘은 거죠. 그러게요. 30년 만에 지수로만 봤을 때는 본전이 온 거죠. 이 부분. 네. 여기가 이제 3천입니다. 여기가 이제 3천이고 2천, 1000입니다. 네. 그냥 체크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참 힘든 오랜 행보 기간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자, 네, 오늘 이제 관심 좀 가보겠습니다. 유니드네요. 네. 네, 염화 칼륨 만드는 기업이죠. 이제 이 네. 기업이 이제 칼륨 쪽은 이제 전 세계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이제 이걸 제가 주목을 했냐 하면, 중국 염소가 톤당 이제 300위안으로 12월 말 대비해서 이제 3배 이상 급등했는데, 이 염소라는 것은 이 칼륨 같은 것을 만들 때 부산물로 나오는 거거든요. 안 팔리면 그냥 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 버릴 때도 돈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염소가 이제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약간 미운 손가락이었던 이제 유니드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지금 돈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100위안 오를 때마다 50억씩 영업이익이 발생을 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버리는 거라며. 근데 왜 이게 돈이 돼요? 이게 이제 뭐 표백제나 소독제에 쓰이는 건데, 네. 수요가 그만큼 안 생기면 그 갖고 있는 것도 처리를 해야 처리를 해야 되기 되니까 폐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는 네, 그쵸. 건데, 네. 이거가 지금 수요가 있으니까 이걸 유니드가 이거를 가져와요? 이 칼륨을 만들 때
염화 칼륨을 만들 때 부산물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 그 그냥- 부산물도 팔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네. 그렇죠. 이 염소를. 예. 뭐 락스 같은 거 이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4년 연속 일단 매출 1조 원 좀 넘었고 영업이익은 작년에 기대치보다 좀 약간 못 미쳤다는 부분, 그다음에 중국 쪽에 공장 굉장히 크게 증설한 거 가동률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장에서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 너무 싼 기업입니다. 네.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네, 그래도 많이 반등했네요. 네, 일봉 차트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염소 이제 그 언론 보도 때문에 오른 거고 다시 자리를 좀 잡았는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시가총액 이제 실적이랑 시가총액 비교하면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기업입니다. 그냥 사놓고 갖고 계시면은 그냥 알아서 올라갈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화학 쪽만 좀 좋아지면 이제 최근에 외국인 수급은 안 좋지만 기관 수급은 좀 약간 바닥권에서 올라가고 있는 흐름. 전통적으로 좀 약간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이 절반 정도 공평하게 좀 약간 차지를 하는데 기관 수급은 이제 바닥을 잡았다 이렇게 포인트 예.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올랐을 때 보니까 외국인보다는 기관 수급과 매칭이 더 좋네요. 네. 근데 지금 그 기관이 다시 좀 사고 있다. 예. 유니드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